그 식당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레스토랑만 계속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갔는데요. 그 두바이 왕자집. 상상하시죠? 막 금칠이 막 있고, 막 그, 하여간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와, 부자는 어느 나라든 부자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한국 내일 이쁘다고 막 그래서 난리 난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너희 아버지 누나 뵈러 와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앙골라에 다녀온 이야기 해드릴까 합니다. 좀 생소하시죠, 앙골라? 저는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가봤어요. 이번에 앙골라를 가면서. 그리고 열흘 동안 체류하고 왔는데요. 아, 열흘은 아니다. 가고 오고 2일을 빼면 8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흘의 일정으로 다녀왔는데요. 여러분은 아프리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 앙골라는요? 저는 가난하고 내전을 하는 나라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다녀오면서 완전히 생각을 바꿨습니다. 일단 제가 앙골라에 왜 갔는지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 대학 시절로 올라가야 됩니다. 대학 시절에 제가 3학년 때인 걸로 기억이 나요. 2016년인 것 같아요. 2016년에서 17년 사이에 저희 학교가 글로벌한 건 알고 계시죠? 외대라서. 그래서 외국 유학생이 많습니다. 한 클래스에 들어가면은 외국인이 한 명도 없는 클래스는 단 한 클래스도 없습니다. 모두 다 외국인이고요. 많으냐 적느냐 차이거든요. 근데 어느 클래스에 교양 과목이 있는데 들어갔는데 흑인 남자애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흑인 하면은 어느 나라를 먼저 떠오르나요? 아프리카까지는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 데를 떠올리실 텐데 어쨌든 흑인 남자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수업을 들었죠. 근데 이 남자친구가 미국이나 영국 아이가 아니었어요. 영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이렇게 봤더니 포르투갈어를 쓰는 앙골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영어도 잘 안 되지. 그렇다고 교수님하고 포르투갈어로 대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과제를 내게 되면은 물어봅니다. 교수님, 이거 좀 영어로 답해 줄 수 없습니까? 그런데 교수님이 또 얄짤없게도 네가 한국에 왔으면 한국어를 배워야지 내가 영어로 대답하겠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수님 사실은 없거든요. 그 교수님 디스는 아닌데 어쨌든 글로벌한 학교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다 영어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어느 수업이나 들어가면. 근데 그 수업은 특별하게 그 교수님이 또 영어로도 설명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 어떻게 합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그리고 기말 페이퍼 이런 거 써야 되는데 교수님 설명을 들어야 했을 거잖아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또 저는 오지랖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그 친구가 참 안쓰러웠어요. 저는 생각했죠. 아, 앙골라에서 한국까지 유학 오는 친구면 엄청난 친구. 그쵸? 앙골라에서 비행기표도 여기 못 될 거예요. 앙골라 생활 수준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사는 집 아이라는 거는 충분히 알았는데 잘 사는 집 아이라서 도와주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중국에서 저를 생각했습니다. 중국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저는 엄청 똑똑하지만 나가면 바보예요. 모절이죠, 한마디로. 말을 못하니까. 그때 가졌던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친구를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더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 되는 영어로 그 친구를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좀 늦으면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네, 그 친구 지금 오고 있습니다. 대답을 제가 해주고요. 얼마나 어지럽 넓은가 봐요. 그리고 마지막 기말 페이퍼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 나라에 대해서 발표하거나 주제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앙골라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영어로 발표를 했죠. 한국어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영어로 발표하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짓궂게도 또 한국어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발표 자료를 다 한국어로 준비하고 한국어로 어떻게 읽냐면요. 자기 나라 말로 한국 발음 그대로 쓰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를 발음 그대로 쓰는 거 읽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 발음을 막 읽는 거죠. 근데 저 다음에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근데 또 이게 오지랖 넓게 다 끝난 다음에 이랬습니다. 저기 내 뒤에 지금 앙골라 친구가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는 탈북자이고 중국에서 정말 말을 모르면서 살았던 서러움이 있다. 그래서 저 친구가 우리 외대까지 오는 친구면 엄청난 인재일 게 분명한데 사실 지금은 말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답답할 것이다. 그래서 그 친구 나오면은 우리 발표하는데 많은 응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어지랖입니까?
그래서 다른 애들은 이렇게 생각했지, 쟤 뭐야, 무슨 지코도 못 닦는 주제,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앙골라 친구는 무한히 감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그 감사한 마음을 그 온몸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밥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걔가 사야 되잖아요, 고마운 날이니까. 근데 제가 샀어요. 왜냐, 내 나라에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밥을 샀습니다. 횟집을 갔어요. 근데 아시나요? 아프리카 사람들 회 안 먹습니다. 네, 생선을 절대 안 먹습니다. 거기는 아프리카는 빨리 변하잖아요. 그 날 생선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익혀 먹습니다. 근데 횟집은 날로 먹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서 뭐 먹었는지 아세요? 거기 가서? 계란초밥 이런 거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맛있냐니까 맛있대요. 그렇게 하면서 그 한 학기를 보내고 나서 마지막 종강 파티가 있어요. 그래서 피자를 시켜놓고 먹는데 서로 자기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 나는 북한에서 왔고 뭐 어디서 살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제 걔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안 되는 한국어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미니스터라는 거예요. 미니스터? 뭐야 장관이야? 그러니까 맞대요. 그래서 그때 문재인 정부 때였는데요. 아버지와 엄마가 문재인과 사진 찍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 공식 뭐 석상 이런 데서. 그러니까 제가 무슨 장관인지는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국가 요직이라는 거는 분명하고요. 와, 그렇구나. 내가 어느 나라 장관의 아들을 도와줬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다시 만날 일은 없죠. 왜냐면은 그 친구도 저도 다른 수업을 들으니까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저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주고요. 새해에는 해피 뉴 이어를 보내주고요. 그 두 개를 꼭 합니다. 이 친구가 매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학교를 졸업한 지도 7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거의 매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그렇게 늘 중간에 언제면 보내주고 이러거든요. I'm fine 이런 정도로 보내주고 이렇게. 난 영어 못하니까 그 친구 전화 오고 나면 너무 무서워요. 근데 어느 날 영국에 가 있는데 또 연락 왔더라고요. 운주하면 잘 지내냐. 나 잘 지내 영국 왔다 하니까 자기 이제 한국에 산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한국 주재 앙골라 대사관의 직원이 된 겁니다. 왜 반갑다. 그럼 내가 영국에 들어오면 만나자. 그래서 영국에 들어와서 만났어요. 그 남편이랑 같이 가서 밥 한 끼 먹고 이랬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또 남편이 의사인데 앙골라에 이렇게 사업해보고 싶은 생각 없느냐. 그래서 나쁜 제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경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한다는 건 생각하지 않았지만 뭐 어떤 제안이냐, 뭐 우리 병원을 거기다 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냥 아주 진지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랬더니 자기가 그런 기회가 있으니 하고 싶다 이랬는데 올해가 앙골라와 우리나라가 보건 MOU를 체결했어요. 한국 의사들이 지금 가서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상태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친구가 아예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온 거죠. 그좀 어떨결에 이렇게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앙골라도 그 지금 케이팝의 시대여서 한국 사람들의 피부, 얼굴 이런 걸 보고 너무너무 거기에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업을 같이 하고 싶은 투자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자가 우리 병원을 방문해 보고 싶대요. 그래서 남편 병원에 왔고요. 돌아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만족한 거예요. 무슨 왜 만족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만족했고 이제 자기네는 투자할 마음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와이프 분이 시술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또 땡겨줬죠. 이중턱 있잖아요. 그거 실 넣으면 딱 땡겨지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정말 그 언벌리버블한 결과였어요. 이게 완전히 정말 이렇게 내려왔던 게 한 번에 쳐져 올라갔죠. 그래서 받았는데 그거 받고 나서 지금 앙골라 가서 난리 난 겁니다. 여자 보고 무슨 짓을 했냐고 막 코리아 뷰티가 이렇게 좋냐고. 그래서 원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뭐 크게 생각은 안 했었어요.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반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막 갑자기 그쪽에서 앙골라에 들어와서 자기네 병원 부지를 보자는 거예요. 아니 무슨 병원 부지를 벌써 봐. 결정도 안 했는데. 그랬는데 우리가 앙골라에 간 이유는 그거였어요. 이 부자가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느 정도길래 투자를 하겠다고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앙골라라는 먼 나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열흘 동안 시간을 내고 가서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었구나. 왜냐면 아프리카는 석유
강국이에요. 대부분의 석유를 원자재로만 수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석유 가공이 안 된대요. 그래서 오히려 휘발유나 뭐 디젤유 같은 거는 역수입을 해서 쓰고 있는 나라여서 그게 부를 창출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 나오죠. 천연 대리석 있죠. 다이아몬드 나오죠. 금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다고 했더니 미네랄, 강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안다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그 부자의 재산 재력을 확인하는 거죠. 근데 제가 등기부 등본을 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부동산이 등기부 등본이라는 거에 등록되어 있지 않답니다. 전산 시스템이 없죠.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거는 거리에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니냐? 그냥 차를 피해서 달려다니면 돼요. 그리고 전 세계 어디나 있는 택시 없습니다. 네. 그럼 택시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잘 사는 사람들은 다 기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자가 기사를 보내요. 어디 가겠다 그러면 그 기사가 하루 종일 에스코트 하죠. 그리고 인건비가 굉장히 싸더라고요. 한 사람 인건비가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루안다의 물가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럼 그 나라 사람들 어떻게 살까? 우리나라 사람들 300만 원 벌어도 지금 살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50만 원을 벌어서 그렇게 산단 말이죠. 정말 부자는 우리나라의 부자 못지않게 부자고요. 가난한 사람은 정말 가난해요. 그래서 매일 한 끼를 걱정할 정도로. 그리고 루안다 공항에 딱 내리면서 무슨 생각인지 압니까? 이 공기나 그런 게 너무 탁해요. 그러니까 모두 그 화석 연료를 떼죠. 석탄이 나무를 떼기 때문에 그 내연이 꽉 찼고요. 회색 도시입니다. 나무는 전혀 없고 막 판잣집이 즐비하거든요. 그리고 공항은 아무도 관리 안 하는지 잔디가 막 엉망이거든요. 그런 공항 처음 봤어요. 거기에 비행기가 내리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랑한테 여보 평양 순환공항도 이랄까 그렇지 않대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이었거든요. 와, 나 진짜 여기 무슨 투자한다는 게 말도 안 되네 이러고 딱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렉서스를 다 가지고 데리러 갔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 차가 50대 50입니다. 50%는 한국차, 50%는 일본차. 그리고 중국차도 지금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한국과 일본만 그 주재원들이 있어서 영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은 정말 공격적으로 지금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루안다 시내에도 한국 식당 딱 하나 있습니다. 뭐 코리안 레스토랑이라고 있는데 BBQ, 그러니까 치킨을 하는 식당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 식당은 굉장히 많고요. 중국 식당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 돈이 있는 곳에는 모두 돈 벌러 가는데 우리나라만은 그 앙골라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한 100명 정도 있답니다. 거기에 체류한 교민이.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적죠. 앙골라가 어느 정도의 땅이냐면은요, 우리나라의 5배 되는 땅이랍니다. 5배인가, 뭐 10배인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인구는 루안다만 9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시내에만. 그러면은 우리 지금 서울 인구 많아잖아요. 서울도 900만이니까요. 그리고 전체 인구가 우리나라가 한 5천 되고 그쪽이 뭐 2,500에서 3천만 정도 된다고 그렇게 듣고 왔었는데 저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재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보지는 않았지만 호텔을 뭐 4개, 5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뭐 리조트를 지금 짓고 있더라고요. 월드 리조트를 짓고 있고 그리고 뭐 아파트도 이 한 채, 두 채가 아닙니다. 이 한 동에 한 80에서 120세대가 사는 아파트 2동을 보유하고 있고요. 어쨌든 자기 재산을 이렇게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병원 부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2개를 예비 후보로 보여주더라고요. 네, 꽤 컸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병원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아주 예쁜 집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루안다가 굉장히 쭉 해변가를 모두 보여하고 있어요. 루안다 전역 이렇게 해서 바다를 끼고 있는데 아름다웠어요. 아프리카는 여러분 겨울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지금 겨울입니다. 밤에는 22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낮에는 27도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선선하고 좋았어요. 근데 이제 여름에는 39도, 40도까지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름은 언제냐? 한 2월부터 9월? 그때까지는 여름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겨울 시즌이어서 춥다고 거기 사람들 얼어 죽을 것 같대요. 22도에. 근데 저는 시원하고 좋았거든요. 그리고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호텔에서 머물렀습니다. 8일 동안 있었는데 그 식당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레스토랑만 계속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갔는데요. 그 두바이 왕자집. 상상하시죠? 막 금칠이 막 있고 막 하여간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와 부자는 어느 나라든 부자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기회는
많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뭐 그 투자자와 어느 정도로 투자할지, 그리고 투자하게 되면은 뭐 이익은 어떻게 나눌지, 이런 많은 산재한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병원을 진짜 하게 될지 말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정치 상황도 그 나라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안정적이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 1975년까지 앙골라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랬다가 독립을 한 이후에 한 20년 정도 계속 내전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95년까지 내전을 한 거죠. 그리고 내전을 종식시키고 나서 지금의 그 대통령제가 부활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은 정치적인 성격으로 모든 부패를 척결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앙골라의 경제 성장이 지난 한 해만 4%대랍니다. 그만큼 경제 성장이 빨리 되고 있기 때문에 뷰티 산업뿐만 아니라 그런 고위층을 상대로 하는 것들도 굉장히 좀 잘 될 것 같고, 제가 네일을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같은 막 네일 정말 이쁘다고, 한국 네일 이쁘다고 막 그래서 너무 좋았었고요. 또 그 피부, 그 친구들은 또 하얀 피부를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봤고. 프라이빗 스쿨이라고 해서 아주 부자들이 가는 학교에도 가봤습니다. 근데 그 졸업식을 보면서 이제 피부색이 다 다르지만 앙골라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앙골라 국가를 부르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제가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어디에서 태어났든지 우리나라에서 와서 우리나라 국가를 부르면 우리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 얘기를 다시 한번 맞구나라고 실감하면서 그 나라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피부색이 다 다르고요. 인종이 다르지만 앙골라라는 국가를 부르면서 자라고 그들은 이제 돌아와서도 또 앙골라에서 일을 할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도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진척해 나갈지 아니면 그만둘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아프리카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는데 도움이 되십사 제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아오지 누나가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뭐 희망과 포부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피부 시장은 정말 정말 극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포화 상태죠. 하지만 이제 외국으로 나가는 거는 기회가 많습니다. 뭐 한국 뷰티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기 나라에서 그런 걸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제안이 앙골라만 온 건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캄보디아 왕실의 뭐 관계자들이 태국으로 간답니다. 태국으로 이제 성형 관광을 가는데 그럴 때는 수행원이 70명이 따라가야 된답니다. 그런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그럴 거면은 한국 의사를 데려다가 자기네 시설 다 갖추겠다고 합니다. 다 돈을 투자할 테니 와서 그냥 시술만 해달라 이런 제안도 있었었고 이제는 글로벌하게 세계 무대에 가서 한국을 뷰티로도 알리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뭐 돈도 함께 벌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북한이 열리면은 지금 앙골라와 같은 상황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뷰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성장을 하는지를 저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준비하는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어서 남편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시내에 대형 LG 광고도 하나 있었어요. 이게 스크린에다가 와 LG가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뭐 어쨌든 다 외화 벌어오는 일이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은 어디 가나 많고요. 일본 사람도 되게 많은데 한국 사람은 거기 가서 한 명도 못 봤어요. 우리나라도 외화를 벌기 위해서는 LG전자처럼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 있겠다. 삼성은 없었어요. 다 LG예요. 에어컨도 LG. 그러니까 거기는 에어컨은 정말 잘 팔릴 것 같아요. 다 에어컨 하거든요. 근데 에어컨의 상태를 부자네 집에 가봐도 옛날 에어컨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신식 에어컨은 거기 갖다 팔아서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낡은 에어컨을 가져다 파는지 그렇고 아프리카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아프리카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을 정립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몽골라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이제 아오지 누나의 글로벌한 진출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른 소식이 있으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얘기는 또 글로벌한 아오지 누나가 영국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국에 망명했던 이야기를 국제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그걸 주제로 삼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좋은 정보 찾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